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실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 모두가 해운업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숫자가 어떻게 조선과 해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는지 이 거대한 역전의 민낯을 제20년 퀀트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명백한 모순 혹시 보이시나요? 한쪽에서는 수요가 죽었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 가격이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하지만 제20년 경험으로 볼 때 바로 이런 비상식적인 데이터가 충돌하는 지점에 시장의 가장 큰 기회, 우리가 찾는 알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왼쪽 파란색 막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는 무려 51%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초록색 막대를 보세요. 5년 된 중고선박 가격은 오히려 17%나 치솟았죠. 이건 절대 단순한 시장의 노이즈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의 명백한 신호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시장의 진짜 방향성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거시적인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탑다운 분석이죠. 큰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파고드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해상무역의 근본 규칙을 다시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해 사태 때문에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공으로 길고 먼 길을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경로가 좀 길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인위적인 톤마일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유발해요. 쉽게 말해 같은 짐을 옮기는데 더 많은 배와 시간이 필요해지면서 실제 창고에는 팬데믹 때 주문한 배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마치 배가 부족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공급 과잉 상태에서도 단기 운임이 버텨주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강력합니다. 바로 환경규제라는 녹색 명령이죠.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권고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은 해운 배출량 100%의 탄소세를 물리고요. 국제해사기구 IMO 규제는 낡은 배들의 속도를 강제로 줄이게 만듭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선사들은 이제 좋든 싫든 수십 년에 걸친 아주 값비싼 선대교체 사이클에 강제로 진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해운업과 조선업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서는 거대한 분열이죠. 지금부터는 바텀업 분석으로, 즉 각 개별 산업과 기업 단위로 이 분열이 대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해운업 안에서도 그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팬데믹 때 공급망이 무너질까봐 공포에 질려서 무분별하게 발주했던 컨테이너 선들이 지금 시장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들은 말 그대로 공급 과잉의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탱커나 벌크선은 지정학적 우회 항로와 빡빡한 공급 덕분에 안정적인 운임, 즉 BDI 지수 강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바다 위에 떠 있는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죠. 이제 조선사들은 더 이상 가격 좀 깎아달라고 비는 을이 아닙니다. 친환경 규제라는 절대적인 열쇠를 손에 쥐고 선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문해야 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의 가격을 결정하는 갑이 된 겁니다. LNG선이나 FLNG 같은 고마진 제품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체질을 바꾸고 있어요. 바로 이 문장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돈의 흐름이 해운에서 조선으로 완전히 역전됐다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시장의 데이터가 증명하는 냉정한 현실이죠.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돈의 흐름이 바뀌는 곳에 바로 거기에 초과 수익, 즉 우리가 찾는 알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시경제와 산업 분석을 끝냈으니 이제 제 퀀트 모델이 실제로 어떤 종목을 승자와 패자로 지목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실제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 두 해운사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중심의 HMM은 운임 붕괴의 직격탄을 맞아서 2020년 이익이 무려 40%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벌크선이 중심인 페노션은 안정적인 BDI 지수와 탄탄한 자산 가치 덕분에 오히려 이익이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해운업인데도 이렇게 전망이 정반대인 겁니다. 특히 페노션의 이 숫자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PBR 0.38배. 제 모델상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요. 이 기업이 가진 모든 선박과 자산을 다 팔아서 청산하는 가치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거의 비이성적인 수준의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승자의 편을 한번 볼까요? 한국의 조선 빅3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단순한 상선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방산으로, 하나오션은 연간 74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미해군 MRO, 즉 유지보수 시장으로, 삼성중공업은 압도적인 마진의 FLNG로 각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 PBR이 아니라 성장성을 반영하는 PER이나 PSR 같은 멀티플을 더해줄 수 있는 핵심적인 내러티브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녹여낸 실행 가능한 투자 전략 2026 퀀트 플레이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구조적 성장과 방산 모멘텀을 가진 한국 조선 빅3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립니다. 둘째, 해운업 내에서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인 페노션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침체가 예상되는 컨테이너 해운 대표주 HMM의 비중은 축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를 자산은 사고, 롱, 내릴 자산은 피하거나 파는 숏, 롱숏 전략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복잡한 분석을 하는 이유,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알파, 즉 시장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이 전략은 현재 시장의 구조적 분열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바로 그 알파를 창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곳이 아니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느냐가 전부인 곳입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해서 날카로운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